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강북 재건축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미삼에 이어서 월계동 주요 단지들도 잇따라 이제 재건축 찬반 투표에 나서면서 재건축 릴레이가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강북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이 투자 바람,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이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보시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양한 내용들 항상 준비해 주시죠. 위버라인 L&A의 우아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L&A 우아미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고요. 이번 주도 정말 반갑습니다. 6월의 넷째 주입니다. 벌써 26년도의 반이 정말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7월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6년도의 부동산 시장 돌아보면 참 혼란스러웠던 시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또 이 지자체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러고 또 이제 다주택자 규제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예전에 그 혼란스러웠던 것이 무색할 만큼 가격이 정말 놀랍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그리고 이제 서울 외에 경기도의 일부 지역의 아파트들이 정말 무섭게 폭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주간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 부동산 규제하기 위한 그런 규제책들 더욱더 강화하겠다라는 예고가 또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 재개발 재건축에 더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자 부분이 얼마 전에 당선된 이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의 그런 취지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5선에 당선된 만큼 이 재개발 재건축 이 서울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날지 그런 부분들도 참 귀추가 궁금한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이 아파트보다는 이 서울 재개발로 많은 분들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 서울의 아파트 사기가 굉장히 토지거래 허가라는 부분 그리고 대출 규제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만큼 이 재개발 서울의 재개발 어디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화 주시면 이 부동산 관련돼서 상담 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번 이 부동산이 점점 혼란스러워진다라고 하는데 올해만큼 이렇게 많이 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뭔가 스피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빨리빨리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변화나 변동성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좀 대처를 잘 하셔야겠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재개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단계에서 어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플랜 세우실 필요가 분명히 또 있으시겠죠. 이 기회에 포착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꼭 상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 마련되어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세미나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다 하지 못하는 얘기들 세미나에서 좀 자세하게 풀어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격주 토요일이고요. 이번 세미나는 다음 주 토요일 1시에 잠실 종합운동장 인근에 있는 우리 위버라인 L&A 사무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 26년도에 반이 지나갔는데요. 이 하반기 시장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트렌드로 갈지 그런 부분들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또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금 규제에서 좀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주택산정 제외의 재개발 투자처들 그러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 어느 특징이 있고 또 어느 금액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 상세하게 설명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예약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지금 플랜을 잘 짰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간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꼭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야기 나눠보시다가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자리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자리까지 함께 또 설명해 주시죠. 네, 나의 맞춤형으로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 오시면 좋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가격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 좋을지 내 자산 상황과 지금 자금 사정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금액대별로 그런 실질적인 매물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선택하시기 전에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미리 예약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2가지 자리 마련되어 있으니까 내 상황에 맞게 한번 또 상담해 보시기 이야기 나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자리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상담 하나 만나보고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만나볼게요. 882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30년 된 대지 지분이 많은 빌라와 대지가 4평밖에 안 되는 신축 빌라와 재개발 빌라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빌라가 총 매가는 저렴한데 전세금 또한 저렴해서 실투자금이 살짝 더 들어갑니다. 대지 4평의 신축을 선택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대지가 많은 빌라를 선택하는 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평인 신축이냐 대지가 조금 더 넓은 좀 오래된 빌라이냐가 고민이신데 어떻게 선택을 하셔야지 조금 더 현명한 방향으로 선택이 될까요, 이사님? 네, 우리 재개발 투자할 때 대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대지가 요즘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룸이어도 이제 4평, 5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지가 적어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첫 번째가 그거고요. 대지가 큰 구축이 매가가 적으니까 낫지 않느냐, 실투자금이 많이 들어도 낫지 않느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지가 이 재개발할 때 아주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대지가 적어도 대지가 많아도 집이 하나면 입주권은 하나 나오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개발 투자할 때 보면은 단독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 빌라 이렇게 있을 때 대지가 굉장히 큰 단독들은 반대를 좀 많이 하고 대지가 굉장히 적은 다세대 빌라들은 대다수가 이제 찬성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집이 하나면은 한 채를 아파트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단독 같은 경우에 이제 권리가가 높고 그러니까 대지도 많고 권리가가 높으면은 1+1도 있고 1+1+1까지 모아타운은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대지가 많건 적건 아파트 하나 받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왜 대지를 사람들이 따질까요? 이 대지가 넓으면 이제 권리가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왕왕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많으면 보편적으로 대지에 거의 비례해서 권리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다세대 빌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세대 빌라는 이 감정평가를 해서 권리가를 산정할 때 이 감정평가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 가치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뿐만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신축인지, 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주차장이 있는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단독주택하고는 이제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단독은 원가법이라고 해서 대지가 이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서 이 옆에 요 정도 비슷한 물건이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사용가치 측면이 더 녹아든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개발 초기 단계에 들어가실 때도 그러면 어떤 거를 봐야 되느냐. 물론 대지도 볼 수 있는데요. 대지보다 조금 더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권리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 공동주택 가격, 우리가 흔히 공주가라고 얘기하는 공주가를 좀 살펴보면은 그나마 좀 비슷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동주택 가격은 뭐냐면 1년마다 나라에서 이 집을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재개발의 그 평가와는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가평가가 매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매가가 어느 정도다. 요거를 기준을 잡아보면 내가 이거를 좀 비싸게 사는지 싸게 사는지 그런 부분이 좀 평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재개발은 워낙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시간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 실투자금은 어느 정도가 내가 묶이게 되는지 그 실투자금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5년 갖고 있었을 때, 10년 갖고 있었을 때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또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놓건 월세를 놓건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구축보다는 신축이 조금 더 유리하고 또 실투자금 면에서도 신축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잘 따져보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일대에서 그 재개발 지역 그 구역 일대에서 비교적 신축을 사는 게 빌라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권리가다. 내가 이 집을 가졌을 때 나중에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했을 때 이 조합원 분양가와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 가격의 차익만큼 추가 분담금을 낸다라고 좀 개념을 갖고 계시고 이 권리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감정가이고 그 감정가에서 빌라 부분은 대지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용 가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구축보다는 신축이 훨씬 유리하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주가를 좀 비교를 하면 평당 얼마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빌라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주가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기준점을 잡으시면 내가 이걸 비싸게 사는지 싸게 사는지 어느 정도 피를 붙여서 사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지가 많거나 적어도 일단 입주권은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권리가라고 합니다. 그 권리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평가 금액인데 뭐 공동주택 가격 등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시고 아무래도 이왕이면 신축이 좀 높게 산정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비교 분석해 보시고요. 현명한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또 공부하시다가 막히는 부분 있으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열려 있고요. 오프라인 자리까지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 또 넘어가기 전에 세미나 자리 또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오프라인 자리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세미나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띄워드리면 날짜와 시간, 장소를 꼭 메모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제는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에 맞는 주제 외에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이야기들 충분히 나누실 수 있다고 하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네요. 7월 4일과 18일에 각각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요, 잠실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꼭 메모해 두시고요. 궁금하신 부분도 미리 한번 써서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자리가 또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각각 상황에 맞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제 지역 분석 넘어가기 전에 매주 지금 짚어주고 계시죠. 최근 들어서 이 한 주 동안 부동산 시장 주택 가격 어떤 흐름 있었는지 상세하게 짚어주고 계신데요. 이번 주도 살펴볼까요? 6월 넷째 주에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 동향입니다. 그래서 매매 주간 동향 그리고 전세 주간 동향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매번 놀랐습니다. 너무 숫자가 이제 계속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서울 평균으로 봤을 때요. 매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이제 매매 부분이 0.30%입니다. 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간입니다. 네, 월간이 아니라 이제 주간이라서 0.3%면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제 전국 평균하고는 이제 3배 차이가 난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주도 0.27%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았는데 그거보다 더욱 이 오름폭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봉구, 구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순입니다. 네. 이 상위권의 이 숫자를 보면은 0.46, 0.41, 0.4가 이제 다 넘게 되는데요. 이제 놀라운 숫자라고 볼 수 있고 정말 폭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보면은 이 종로구, 용산구, 서초구, 동작구
이런 부분들, 이런 자치구가 이제 0.16, 0.20, 0.21. 이 상승폭이 좀 적은 자치구도 굉장히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국 평균이 0.1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그 오름세가 적은 자치구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국의 평균점이 여기인 것을 감안하면은 양극화가 지방하고 봤을 때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전세 가격도 놀랐습니다. 0.55, 0.55. 성동구와 성북구가 그러한데요. 0.5가 넘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성북구, 구로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순인데요. 전체가 다 0.5, 0.53.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서울의 전체 전세 주간 평균이 지금 0.35%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주가 0.3%였는데요. 상승폭이 매매와 똑같이 전세의 상승폭도 더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국 평균은 0.12%입니다. 그래서 전국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뭐 5배, 성동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5배나 높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이 전세 상승률인 자치구 보면 이제 성동구, 성북구, 구로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4개의 자치구가 지금 0.5%가 높고요. 그리고 노원구, 강북구, 중구, 송파구, 그리고 동대문구까지 해서 0.4%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성북구, 구로구, 도봉구, 노원구 뭐 이런 자치구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주택자가 실거주를 할 경우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를 보면은 요 성북구, 구로구, 도봉구 이런 자치구들이 매매 거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량이 많은 그런 자치구에서 정세 상승폭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매매라는 것이 지금은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에서는 전세 공급자가 없어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자치구에서 전세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낸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뭐 0.55, 0.55, 0.54 이런 지금 수치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수치는 현장에 가면은 조금 더 높은 그런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전세라는 거는 2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을 때는 또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올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신고가 되는 그런 매물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반전세라고 해서 높은 보증금과 일부의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들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제외됐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도 올라가고 있지만 전세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 주간 동향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해서 이 서울의 아파트 값 얼마만큼 올랐는지 예전에 이 정고점 대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정고점이라고 하면은 우리 서울의 이제 아파트 시장 보면 2008년도에 살짝 이제 그 금융위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이제 약보합이었다가 2014년도, 15년도부터 이제 주구장창 오르기 시작해서 코로나였던 2020년, 2021년 굉장히 많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2022년 초반까지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고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정고점 대비해서 얼마만큼 회복했는지 자치구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이 132.9다 하면은 2021년 그리고 2022년 그때의 그 정고점 대비해서 132%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2.9%포인트가 플러스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역시나 용산구, 성동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광진구, 그리고 동작구, 영등포구, 마포구, 양천구가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 외에 강북,
송파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최근 들어서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주간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요 자치구가 좀 뒤늦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치구들도 거의 이제 100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고점에 거의 이제 다 달아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진짜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른다라는 느낌, 그리고 매물이 없다라는 느낌, 그리고 전세 가격도 상당히 높게 지금 계속 매물도 없고 가격도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 아파트,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할 때 아파트를 먼저 보기보다는 재개발 빌라를 좀 먼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한번 오늘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매는 이제 지난주보다 상승폭 더 커졌고요. 전세 역시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매주 저희가 또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금요일 한 주 마무리하시면서 부동산의 한 주간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또 지역 분석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재개발 지역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재개발이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조금 귀한 곳이 있잖아요. 강남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강남 쪽으로 또 들려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딜까요? 서울에 지금 저층주거 밀집지들 중에서 재개발이 안 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최근 3, 4년 동안 이 재개발이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강남 쪽은 아무래도 저층주거 밀집지에도 그런 이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 월세도 잘 나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됐는데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 쪽에 잠실동도 그렇고 삼전동 그리고 역삼동, 삼성동, 일원동 이런 쪽들 중에서도 강남의 재개발 성공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왕왕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 초양극화 시대의 이 최상급지인 이 강남 쪽 재개발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양극화 시대 맞습니다.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강남을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다. 하지만 쉽지가 않은 물리적으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생기는데 이제 그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 한번 오늘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저희 키포인트 하나씩 챙겨봐야겠죠. 첫 번째 키포인트는요. 상급지 재개발 강남 이제 간다입니다. 강남 쪽은 속도가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입지랑 살펴보면서 상급지 재개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제가 25년도 3월 달입니다. 한 1년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자료인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상승폭 커지는 서울 아파트 해서 이 초양극화가 좀 극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중심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제 잠실 아파트입니다. 송파 그리고 강남, 서울 평균이 0.14인데 송파와 강남이 0.68, 0.52 요런 그 상승률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송파 중에서도 잠실 쪽이 이제 굉장히 오름세가 많았었고 평균이 이제 요렇다 보니까 굉장히 잠실 쪽이 많이 오름세가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송파, 잠실, 강남, 서초 이런 쪽이 오르기 시작할 때 먼저 오르고요. 그리고 좀 하락기가 있을 때 보합 시기가 있어도 좀 방어력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데 거기 중심에 있는 초양극화의 중심지가 바로 잠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년도에 선도 아파트 이 50선이 있었는데 지역별 현황을 보면은 강남에 12개, 송파에 12개, 서초에 8개. 그래서 이 상급지 인기가 좋은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강남에 그리고 잠실에 서초에 이렇게 몰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 작년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송파, 강남 그리고 서초를 필두로 해서 이 회복됐던 아파트 가격이 먼저 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광진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이렇게 퍼져나간 거고요. 지금에 와서야 이제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가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강남 그리고 잠실 이런 쪽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재개발할 때
그럼 강남하고 잠실 예전부터 뭐 다 이제 뭐 투자를 했어야 맞는 것인데 사실상 이 강남하고 잠실은 재개발이 실제로 잘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지는 좀 따로 강북 지역이 좀 활발하게 특히 이제 용산 지역이라든지 마포 지역이라든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서울에 많은 지역들이 다 재개발이 되고 있고 그중에 이제 강남도 삼성동도 그렇고 잠실동도 그렇고 얼마 전에 또 모아타운 선정된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요. 강남도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폭주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지금 인지를 하고 체감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제 세금으로 규제하고 뭐 대출로 규제하고 뭐 이런 수요 억제책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공급을 해야 된다.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 그래서 공급에 좀 많이 힘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서울의 정비 사업이 아주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3년, 4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초기 재개발로 선정되고 구역정되고 그랬는데요. 숫자로 좀 보면은 정비구역 지정 완료가 된 곳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190곳이고요. 조합 설립 완료가 된 곳이 207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3, 4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재개발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전체의 저층저고 밀집지들이 다 진행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빽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그러면 어디가 지금 되고 있는가 살펴보면요. 요 봉은사역 오른쪽 위쪽으로 국제부도가지구가 있는 이 삼성동 위쪽에 있는 삼성동 84번지 모아타운이 있는데요. 선정이 됐습니다. 26년 2월 달에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는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제 용역 입찰 공고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34,000제곱미터 정도의 한 305명 정도 조합원이 있고요. 20년 이상의 노후도가 88%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알짜배기도 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원동입니다. 일원동 대청마을 북쪽인데요. 대청역에서 오른편에 있는 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재개발 움직임이 있었던지 꽤 됐습니다. 22년도부터 재개발 얘기들이 나오고 좀 미리 선정이 됐었는데 24년도 11월 달에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요. 올해 4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26년 4월에는 관리계획까지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통념을 깨고 이 강남 쪽도 재개발이 지금 이제 아주 활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잠실로 가보면요. 이 삼전역 아래쪽 그리고 지금 이주를 앞두고 있는 잠실 우성 4차 옆쪽에 모아타운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잠실동 329 모아타운인데요. 여기는 36,000제곱미터 정도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702명입니다. 20년 이상의 노후도가 72% 되고요. 삼성동하고 같은 날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6년도 2월 26일 날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4월에 역시나 관리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잠실 일대의 재개발의 기대감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옆 동네에 이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면은 해보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또 기폭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 잠실 일대에 이 아파트 가격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20년 차인 아파트 엘리트들이 지금 뭐 거의 30억 후반대를 가고 있고 잠실 5단지 그리고 뭐 아시아선수촌 우성 1, 2, 3차 그리고 이제 진미크 재개발된 잡내야라든지 이런 신축들 들어오는 그런 가격들 보면은 신축들 들어오는 거는 뭐 50억에 육박하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또 기폭제가 돼서 잠실본동 상단, 하단, 삼전동 뭐 하단, 그리고 석촌동도 하단 이렇게 지금 재개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실의 특징은 이제 바로 내일 모레 재개발이 된다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잠실 일대를 살펴보면요. 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그리고 레이크 팰리스 잠실 5단지 이 아파트들이
예전에 주공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그리고 지금 아직도 주공단지로 있는 5단지 이 아파트들이 70년대 후반에 주공아파트로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들어왔고 들어오면서 이제 옆쪽으로 잠실본동 그리고 잠실본동 상단 하단 이렇게 단독주택들 빌라들 그런 저층 주거지들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주공아파트 1, 2, 3, 4단지는 2000년도 초반에 재건축 이제 시작을 해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다 입주를 한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고요. 잠실 5단지만이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고, 네, 요 지역들도 지금 이제 거의 오래된 그런 저층 주거 밀집지들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에 박차를 좀 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들은 30년 이상의 노후도가 만족을 하지 않는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의 노후도 기준을 가지고 있는 모아타운 아니면은 도심복합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역의 승강장에 350m인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도심복합은 역 인근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멀면은 모아타운으로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입지가 좋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그런 만큼 이 지역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 인지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실동이 왜 이렇게 좋은가? 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2020년도 6월 달에 이 잠산대청이라고 해서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지금은 뭐 서울 전역이라 이 토지거래 허가가 뭐 흔하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 4개의 동만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요 1번, 2번으로 이 지도에서 보이는 이 지역이 국제도로 복합지구로 아주 대대적인 그런 개발 사업이 잡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워낙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집값에 영향을 주는 아주 좋은 그런 호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기 방지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2020년도부터 이렇게 지정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나라에서도 인정한 그런 투자 유망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첨당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이다.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과 잠실 이제 막 재개발 시동을 걸었는데 특히 잠실 쪽 이제 막 시작 단계인 거잖아요.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미리 선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바로 국제교류 복합 지구입니다. 이게 바로 옆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잠실과 삼성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님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잠실동 그리고 삼성동 요 일대가요. 지금 가시면은 공사가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탄천 쪽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잠실 종합운동장은 이제 올해 착공 목표로 지금 어느 정도 얼추 좀 마무리가 돼서 가시화가 됐고요. 그리고 삼성역 일대도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공사하고 있는 지역인데 나중에 얼마나 멋들어진 그런 이제 곳으로 변신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일단 삼성동부터 살펴보면요. 국제 업무 그리고 문화, 환승, 보행 중심지의 그런 곳으로 육성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 코엑스는 기존의 이제 마이엑스 핵심 거점 역할을 유지하는 곳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예전에 그 한전부지였던 곳이 현대차 GBC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공사를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05층으로 들어온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좀 지연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변화가 있어서 지금 이제 세계동으로 49층의 세계동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업무시설 중심으로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글로벌한 그런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서울 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기보다 이제 글로벌하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육성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업무 시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당연히 이제 숙박 시설도 많을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유동 인구도 많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판매 기능도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공연장도 이제 대대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층부 그리고 고층부, 저층부는 이제 정원으로 그 중앙 도심 숲으로 또 육성이 되고 고층부는 이제 전망대 이런 식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동대로, 영동대로도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는데요. 지하 공간에 이제 복합 개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성동은 교통의 메카인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재탄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TX도 2개 노선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GTX도 A랑 C 들어오고 뭐 위례신사선 그리고 버스 환승센터 굉장히 이 일대가 다 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상 부분이 또 이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이제 지하로 내려가고 도로는 또 지상 부분은 공원으로 이렇게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제 롯데타워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잠실대교가 될 거고, 여기가 종합운동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엘스가 될 것 같고요. 이쪽 보면은 여기가 아시아선수촌이 있고, 여기가 이제 트리지움이 될 텐데요. 요 일대로 해서 잠실 본동, 상단, 하단, 삼전동, 상단, 하단 요 일대가 이런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9호선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삼전역, 서천, 고분역 그 일대에 엄청난 그런 수요 증진과 함께 이러한 멋들어진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그런 사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이 수혜를 아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과 함께 그런 집가 상승과 또 여러 가지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과 다 함께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지역입니다. 잠실 쪽으로 넘어오면요, 스포츠, 전시, 컨벤션, 호텔, 상업 업무 이러한 시설들이 다 결합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구장에 동야구장도 좀 기대가 되고요. 뭐 호텔이라든지 뭐 오피스텔 이런 부분도 이제 싹 이쪽이 이제 변화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한강이 있고 요 사이에 탄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과 연결해서 또 이 탄천과 연결해서 이 수변의 여가 시설도 이제 멋들어지게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일대 가시면요, 다 탄천도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 올림픽대로도 뭐 지금 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미래의 그런 호재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를 좀 보면요, 전시장이 약 9만 제곱미터, 뭐 회의장이 2만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야구장, 이런 내용들이 다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런 호재들이 존재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엑스도 지금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인데, 이쪽 지역이 이 코엑스의 2.5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일대의 재개발도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개발하는 것이 또 인근의 사업성이라든지 인근의 뭐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인근의 호재에 따라서 사업성이 또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있으면 일반 분양분의 가격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사업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호재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요 종합운동장의 이름도 서울 스마트 마이스 파크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이쪽도 굉장히 추진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지가 지금 2007년도 한강 르네상스 일환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이제 첫
삽을 뜰 것으로 아주 굉장히 구체화가 되어 있는 그런 호재고요. 4년간 무려 160회의 협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종 협상안이 이제 나왔고 실제로 올해 착공을 목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2년에 완공 목표로 진행이 되는 그런 호재입니다. 네, 이 국제그룹복합지구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2016년도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정말 이제 뭐 부동산 상승기와 맞물려서 들썩였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우려해서 좀 많이 미뤄져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진짜 가시화돼서 진행이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사업지라면 정말 투자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큰 지도로 좀 살펴보면요. 여기 종합운동장 사업지고요. 여기가 이제 우성 1, 2, 3차. 우성 1, 2, 3차는 조합 설립도 대사 됐고 여기가 아시아 선수촌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엘스고 요쪽이 이제 잠실 본동 상단. 요 밑이 이제 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삼전동 상단. 하단. 그래서 이미 지금 아파트가 40억 육박하는 아파트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재건축 아파트들도 있고 이쪽은 이제 재개발로서 그런 개발 사업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잠실과 삼성은 뭐 지금도 스포츠와 비즈니스의 중심지인데 이제 더더욱 첨단 도시로 발전이 돼서 그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이제 재개발 위치라는 부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키포인트는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잠실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님. 이게 이제 지금 현존하는 재개발 사업 중에 가장 혜택이 좋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혜택들이 좀 있을까요? 네,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이 이제 이제는 좀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아직은 운영 기준이 아직 이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한 번도 시행했던 그런 적은 없지만 이제는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이 좀 앞으로 가시화돼서 앞으로 다가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잠실 일대, 강남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노후도 기준에 있어서도 그렇고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사업성을 많이 높일 수 있고 또 공일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점을 좀 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과거에는 이제 공공 도심복합 사업이라 그래서 LH나 SH가 공공 주도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거 보완책으로서 그 LH랑 SH 대신 이제 신탁사, 그 리츠사가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민간 도심 복합 사업입니다. 네, 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2025년 2월에 도심복합 개발법이 제정이 됐고요. 올해죠. 올해 1월에는 서울시 조례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5일에는 시행규칙 입법안이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6월 1일에 시행규칙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민간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해서 어느 대상지 기준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운영 기준이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민간 도심 복합 개발법에 성장 겹점형 그리고 주거 중심형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되는 그런 지역의 주거 중심형이 운영 기준이 아직 이제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작은 못한 사업이지만 요 강남 일대의 민간 도시 복합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들, 이 운영 기준 이제 딱 확실하게 되면 바로 이제 갈 수 있을 만큼 기대감이 아주 높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좀 미리 선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간도시복합개발법은 두 개의 유형이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 재개발하는 건 주거 중심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은요, 높은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종상향을 통해서 준주거로 한 다음에 법적 상한까지 하면은 700%까지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주거 지역은 120%까지 상향이 가능합니다. 그거 말고도 이 강남 쪽에서 민도복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후도 말고 다른 그런
과소필지라든지 아니면 호수 밀집도라든지 접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예 이제 고려가 되지 않는 그런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20년 이상의 건물이 60% 이상이면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많이 이제 강남 쪽에서 민도복을 선호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빠른 속도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조합이 이제 없는 그런 신탁사가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단계들이 좀 없어서 좀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뭐 낮은 동의율도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다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은 이제 도심지에 고밀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 대상지 기준이 좀 까다로운데요. 6월 1일 날 시행 규칙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거 중심형 복합 개발 사업의 대상지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간선도로 접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2만 이상 6만 이하로 돼야 되는데 2만 이상 3만 이하는 15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할 것. 그리고 3만 초과 6만 이하는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할 것. 이 간선도로 접도 조건이 있는데요. 이러한 대상지의 조건이 있는 만큼 우리가 이제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예상지로 되는 곳을 투자할 때는 간선도로가 그 근처에 있는지 역에서 350m 이내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간도심 복합 재개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 체크 포인트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또 시간이 없네요, 이사님. 빠르게 투자 전략까지 챙겨볼까요? 네, 잠실 일대 재개발 투자 전략입니다. 네, 이제 잠실 일대 같은 경우에는 면적 대비해서 조합원 수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 중에서도 SH 참여형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또 민간 도심 복합이 워낙에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민도복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을 좀 주목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간선도로의 대상지 조건을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가 어디에 나 있는지, 간선도로는 이 백제고분로와 이 삼존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 있는 곳, 그리고 승강장에서 350m 그 근처에 350m 이내에 들어오는 곳으로 가면 이제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워낙에 지가가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에 좀 가까이 있는 게 민도보로 갈 확률도 높지만 역 근처가 높은 지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세권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재개발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재개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동주택 가격 대비해서 적정한 가격을 좀 계산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재개발이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개발이 늦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입지로 내가 잘 전월세라든지 그런 부분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입지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잠실 일대 재개발 공부해봤는데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꼼꼼하게 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한번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사님 전해주시죠. 네, 세미나 열고 있습니다. 그 격주 토요일 1시에 열고 있는데요. 다음 세미나는 다음 주 7월 4일 토요일 1시에 열고 있으니까요. 미리 신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지역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신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가지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맞춤형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의사항은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를 하신 후에 전략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왔네요. 여러분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